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거는 그 난리를 칠 게 뻔하고 북한이 핵 개발한 것도 미국이 개 난리를 치는데 왜 얘네 둘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줬냐 이 말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저번 시간에 전 세계 미사일들을 정말 아주 진짜 수박 겉핥기 마냥 내루미 마냥 정말 겉핥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다. 미국도 원치 않고 러시아도 원치 않고 일본도 원치 않고 중국도 우리나라의 핵 개발을 원치를 않는다.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력만 개발되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핵무기 개발도 하면은 참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좋은데 그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얘기하고 딱 끝냈어요. 근데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았던 나라가 바로 인도 파키스탄이다. 인도 파키스탄. 자,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거는 그 난리를 칠 게 뻔하고 북한이 핵 개발한 것도 미국이 개 난리를 치는데 왜 얘네 둘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줬냐 이 말이야. 왜 그냥 넘어가줬냐 이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국제 정치를 전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핵무기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네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다들 아시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네 국가가 더 있습니다. 이 네 국가예요.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한 국가는 좀 넘어가죠. 언급 자체로 그냥 읽지를 맙시다 그냥.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이 네 국가가 있어요. 얘네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는 왜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급이 좀 달라요. 급. 일단은 요 네 국가를 또 세 개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또 지금 공식적 핵 보유국 5개 국가를 빼고 비공식 핵 보유국을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는 일단은 제가 오늘 언급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중동아랍 국가들 외에는 뭐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여기도 서로 난리치지 딱히 이제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가 개지랄을 합니다. 요런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랑 친해도 중국, 러시아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까지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탐탁치 않아요. 왜?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안보 위기가 있어야만 자기들이 조금 더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얘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러시아도 그렇게 편하게 북한을 쥐고 흔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국가와 중국이랑 러시아가 친한 것 같아도 서로 이용해 먹을 그게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지 지금. 무작정 지금 평생 천년만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죠?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할 때 이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과 함께 공조를 해서 이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이 동해나 동중국해에서 설치고 다니는 거를 겐세이를 넣을 수 있는 좀 이런 거를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지 중국, 러시아도 괜히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북한도 국제정치를 좀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입맛에 맞게끔 미국은 기분 더러우라고 중국과 북한이 짜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여집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뭔가 미국 입장에서 빡칠 만한 타이밍에 꼭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만나주고 꼭 그 타이밍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주고 같이 악수하면서 막 친한 척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둘이 만나서. 그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 시작부터 요거 한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과거에는요. 그 어떠한 나라든 간에 핵 개발을 처음에 할 때는 미국한테 욕을 안 먹은 국가가 없습니다. 진짜로. 수많은 국가들이 핵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미국이 일단 견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다. 근데 지금은 봐주는 거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도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핵무기를 보유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그 미국조차도 반대하는 이런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반대를 했으나 지금은 넘어가주는 그거를 우리가 교훈 삼고 전략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하물며 미국은요. 프랑스가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난리를 쳤었어요. 옛날에. 그 어떠한 나라도 다 지금 욕을 먹던 거야 지금. 핵을 개발할 때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북한은 지금까지도 핵 개발하는 거를 욕을 오지게 처먹고 경제 제재도 받고 뭐 그러는데 왜 인도 파키스탄은 내버려 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은 타이밍을 잘 맞췄거든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옛날에 영국이 식민 지배하던 영국령 인도 제국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의 미얀마, 그리고 현재의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걸 다 싸잡아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영국의 땅,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자,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영국령 인도 제국도 옛날에는 다른 나라였죠. 자,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맨 먼저 델리 만주 델리 술탄국. 자, 에브리바디 따라해 주세요. 자, 델리 술탄국. 델리 술탄국 1206년부터 1526년까지 델리 술탄국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굴 제국이 시작돼요. 무굴 제국, 그 유명한 무굴 제국 1526년부터 영국령 인도 제국 직전까지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슬람 국가였어요. 중동 아랍을 시작으로 이슬람이 퍼지고 여차저차 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통해서 점차 이슬람이 남하하면서 이슬람 국가가 생긴 겁니다. 그죠? 인도라는 지역이 원래 힌두교를 믿는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황제가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꽤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힌두교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인도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공존을 했던 지역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슬람 국가가 탄생되기 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부족으로 썰려는 있었지만 힌두교를 믿고 또 그 힌두교도 종교가 분파가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돼요. 믿는 신도가 지역별로 다르고 막 굉장한 다신교 종교 아닙니까, 힌두교가. 아무튼 간에 이 힌두교 국가, 힌두교 지역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했던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델리 술탄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굴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힌두교를 아예 없애지를 않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힌두교를 아예 없애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구가 몇 억대인데 옛날에도 지금이야 뭐 몇십억 얘기가 나오지만 옛날에도 몇 억대였어. 옛날에도.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힌두교라는 종교를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였으니 아무리 그 황제가 이슬람을 믿었어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고 좀 그랬던 거죠. 그죠? 자, 이랬던 무굴 제국이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식민지가 딱 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 무굴 제국에서 점차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놓고 스무스하게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무굴 제국 니네 황제 꺼져 이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일단 사전 작업을 천천히 해야겠죠. 자,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기 전에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무굴 제국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타지마할. 인도의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 옛날 황제가 자기 와이프 너무 사랑해서 그 와이프 무덤 휘황찬란하게 오지게 크게 만든 게 저 타지마할이요. 무굴 제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라는 거지. 타지마할 하면 무굴 제국이요. 자, 어찌되었든 영국이 이 무굴 제국을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 무굴 제국이 황제 한 명만 있고 끝이 아니요. 인도 이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인구도 많아요. 이 인도 지역은요. 옛날부터도 565개의 토후국이 있었습니다. 토후국이 옛날로 따지면은 그냥 황제는 따로 있는데 좀 제후국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냥 좀 그런 국가예요. 그런 국가. 자, 지방에 있는 저런 토후국이 565개나 있던 겁니다.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무굴 제국의 황제가 혼자서 이슬람교를 믿게 하면서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개ban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역의 저 토후국들 지도자 왕들을 인정해주고 니네가 대신 힌두교를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다스려. 다만 중앙 황제 이 무굴 제국 황제한테는 개기지마. 관리 잘해. 세금 잘 내고. 알겠지? 요런 거예요. 그런 게 565개나 있더라 이 말이요.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현재 2023년까지도 인도가 지금까지도 언어가 다양하고 지역별 사투리가 다양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영국이 무굴 제국이 있던 저 인도 지역을 먹으려니까 저 565개나 되는 토국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먹지라는 난감함이 있는 거예요. 난감함. 그래서 먹어가고 식민지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 토후국부터 여러 개를 관리를 해야겠구나.
여러 개의 토우국들부터 일단은 무굴 제국과 선을 긋고 우리 영국이랑 친하게 만들고 요런 작업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영국이 저 인도 전 지역을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무굴 제국을 식물 국가로 만들자. 무굴 제국이라는 그 개념, 저 국가라는 개념은 내버려 두고 이 토우국 하나하나 깨작깨작 이제 영국 편으로 만들어 가면서 구워 삶아 가면서 가자. 그런 작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영국이 불안한 거야. 어찌되었든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국가긴 했으나 영국 사람 그 자체만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도의 토후국, 무굴 제국의 토후국들로 되어 있는 이 토후국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 용병을 만들자. 그게 바로 세포이예요. 세포이. 인도 지역의 무굴 제국 사람들 여러 토후국들의 사람으로 구성된 영국이 고용한 용병 부대입니다. 그게 세포이예요. 자, 1857년에 영국이 지그들 군대를 45,000명을 인도 대륙에 나섰습니다. 근데 당시에 용병만 20만 명이었어요. 영국인으로 된, 백인으로 된 그 45,000명 외에 인도 현지인으로 되어 있는 용병이 20만 명이었다는 거야.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저 20만 명이란 군대를 영국인으로만 데려오자니 영국이 뭐 인도만 신경 써야 돼? 대영 제국 아닙니까? 대영 제국.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난 그 식민지 영토를 영국은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인들을 분산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몇십만 명을 인도 먹으려고 인도에 다 데려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영국은 효율적으로 현지에서 현지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용병은 현지에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미 제가 알아보니까요. 대박입니다. 인도 지역은요 추정인데요 1600년대에 1억이었어요. 이미 1600년대에 1억이었어 저 인도 지역은. 이제 와서 몇 억이고 그게 아니요 이미 저때 1억이 넘었었어요 인도는. 근데 1900년대 초에 인도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2억 5천만 명. 1900년대 초에 2억 5천 정도면 엄청난 그 인구예요 진짜로. 중국을 앞섰죠. 요 1, 2년 전인가 중국의 인구를 앞섰어요 지금 인도가. 그죠? 그런 나라, 이런 지역을 아무리 대영 제국이지만 말이 대영 제국이지 자기들 군대 싹 다 끌고 와도 감당이 안 되는 인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인도 지역을 우리가 먹어가려면은 인도 사람으로 우리가 관리하자. 이 지역은 이 지역 사람으로 관리하자. 이게 잘 먹혀요 생각보다. 다른 나라가 이 지역을 먹으려면은 집어삼키려면은 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지역은 이 지역 사람으로 관리하는 게 잘 먹힙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 조선인들 중에 일본에 충성하던 그런 친일파들을 대우해줬던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좋거든. 자 봐봐. 일제강점기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나쁜 애들이야. 그런데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구해다 준 일본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나 빼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일본이 밉더라도 나랑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요 나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집단 심리 같은 게 작용이 돼요. 이런 위화감이나 이런 거북함이 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 현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포이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게 있던 거죠. 이 세포이와 관련해가지고 영국이 인도 지역 이제 식민지로 차목차목 할 때 요거 역사 좀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 인도 용병 세포이가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인도에 뭐가 있어? 카스트 제도가 있죠. 계급 제도. 근데 세포이들을 뽑았더면 다 있는 거야. 군대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다 들어왔어. 그럼 군대 안에서 크샤트리아가 2등병으로 들어왔어. 수드라가 병장이래. 그거 되겠어요? 그거 꼬라지 뻔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같은 부대에 들어왔더니 이게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이게 훈련이 안 되고. 둘째로 종교가 인도 지역이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용병을 구해놨더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지금. 첫 번째로 같은 부대 안에서 계급 때문에 개판 나고 종교가 또 서로 달라가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막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런 방식으로 긁어모은 용병들이 20만 명이었다. 1850년대에. 게다가 월급이나 처우도 개판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불만이 많았어요. 이 세포이들은 애초에 자기들 안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자기들이 받는 월급이나 그런 것도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영국을 대상으로. 이미 이 세포이 하면 세포이 항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세포이 항쟁. 세포이 항쟁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저 세포이들, 인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용병들이 영국한테 개 빡쳐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것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총이 있죠. 저게 엔필드 소총입니다. 영국이 쓰던. 근데 이게 여거를 쏠라면요 일일이 그 소총에 화약을 넣어야 돼요. 화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 화약이 물에 닿거나 습기가 가득 차거나 그러면은 화약이 안 터져. 그러니까 이거를 주머니에 담기는 담아야 되는데 이 주머니도 옛날에 비닐루가 어디 있어요. 일일이 플라스틱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리고 화약 담는 주머니를 방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을 발라놓는 겁니다. 그럼 방수가 잘 되거든요. 일일이 가죽을 주자니 그 가죽도 개바잖아. 비싸잖아.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방수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 용병으로 그득그득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슬람교도들 돼지고기 안 먹죠? 힌두교도들 소고기 안 먹죠? 근데 소기름하고 돼지기름으로 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빡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과장이 있고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았지만 영국을 상대로 대우와 처우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이빠이 막 처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소총을 쏠 때 화약에 대해서 돼지기름과 소기름을 발라놓은 그 화약 주머니까지도 플러스가 되면서 포텐이 터진 거지 단순하게 저거 하나만으로 터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미 빡쳐 있었다. 그리고 저 세포이 항쟁도 잘 봐야 되는 게 이 세포이 항쟁이 영국을 대상으로 그 세포이들이 전부 다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 이 엔필드 소총 관련해서 돼지기름 소기름 관련된 거는 몇몇 지역에서 일으킨 거지 저것 때문에 막 100% 다 난을 일으킨 게 아니야 또. 이런 것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이 용병들이요 진압을 당합니다. 왜? 난을 일으킨 용병들이 100%가 아니거든요. 세포이들 중에서 몇몇이 난을 일으킨 거지 아직도 영국한테 잘 영국말을 들으면서 용병을 하던 인도 지역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플러스 영국 군대 플러스 해가지고 저 난 일으킨 그 세포이들 진압 잘 합니다. 진압을 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생각을 해요. 얘네가 도저히 그 얘네들 무굴 제국 안에서 뭐 너네들이 무굴 제국의 국민이고 이런 거를 전제로 깔고 얘네를 관리하는 건 이제 개바다. 얘네 그냥 싹 다 이제 영국의 국민으로서 영국 식민지의 주민으로서 얘네를 이제 가르치고 관리해야지 얘네 이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개기고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선포한 게 영국령 인도 제국입니다. 여기서 현재의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다 합해서 불렀다 이 말이야.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영국령 인도 제국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인도 주변 지역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믿는 사람들,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공존해 오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그걸 딱 보니까 원래 이 영국령 인도 제국 직전에 뭐였어요? 무굴 제국. 여기 뭐라고 했어? 이슬람 국가였죠? 아무리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었어도 황제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어도 아무리 이슬람 교도들이 많았어도 힌두교도들은 개차반 취급이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여기 아무리 많았어도 개차반이었어. 왜? 왕이 황제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힌두교도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던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머리를 굴려요. 자, 인도 지역에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슬람 힌두교가 같이 공존해왔다. 지금 현재 우리 영국이 지금 인도 지역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슬람 힌두교도가 둘 다 많다. 근데 지난 몇백 년간 델리 술탄국 그리고 무굴 제국 기간 동안 힌두교도들은 개차반 취급을 받아왔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고위층들은 무슬림들이 다 해먹고 황제도 무슬림이었고 그러면 이제라도 힌두교도들을 약간 대우해주면서 얘네 힌두교도들을 이용해서 이 인도 전역을 우리가 식민지 작업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국이 생각한 게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루랑 간디예요. 아주 그 영국을 상대로 인도가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독립운동의 아버지들이죠.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들. 두 양반 다 힌두교도로 알려져 있는데 둘 다 지금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여학생 출신들이요. 둘 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 중에서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도들 중에 영국에 협조하고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 무슬림들은 자기들 황제가 이슬람을 믿었고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도 이슬람이었는데 이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면서 한순간에 팽을 당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최하급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 지역에 있던 무슬림들이.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사회 진출을 하게 된 힌두 교도들. 요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인도 지역에서 이제 펼쳐졌는데 이게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고위직의 영국인들, 백인들 있죠. 영국의 원래 그 영국 섬에서 온 영국인들. 그 사람들하고 인도의 힌두 교도들이 동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급이 좀 나뉘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 가니까 이제 이 힌두 교도들이 야, 우리 너네들한테 협조 잘 하잖아. 니네 지금 인도에서 잘 해먹고 있잖아. 그거 우리가 잘 도와주고 있잖아. 우리가 협조 잘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를 영국인이랑 동급 취급해줘. 동급 취급을 요구해요. 근데 영국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건 선 넘지. 요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좀 겸상 드립을 치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니네랑 우리는 조금 급이 나뉘어져야지.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하는 지배 국가인데 너네를 아예 동급해? 그거는 아니지. 얘네가 버릇이 나빠졌네. 장난하나 이것들이 진짜. 그러다가 갑자기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합니다. 자, 벵골 분할령 1905년입니다. 자, 이 벵골 분할령이 뭐냐면 벵골이 어딘지 딱 감이 오시죠 지금. 여기 스리랑카고 여기 미얀마고 인도고 요 중간에 여기 지도로 실제로 볼까요 우리? 여기야.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랑 인도의 동쪽이죠. 요 지역을 벵골만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벵골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영국령 인도 제국의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근데 이렇게 나눴다. 서벵골, 동벵골 이렇게 벵골 분할령을 발표합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면 이 지역이 영국이 굳이 구태여 왜 썰어냈을까요? 서쪽은 힌두교도, 동쪽은 이슬람교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여기가 방글라데시가 있는데요. 옛날에 영국령 인도 제국일 때 이렇게 영국령 인도 제국이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무역을 여기서 갖고 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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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좋은 물건들을 기점을 이용해서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점을 벵골로 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이 벵골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야. 영국령 인도 제국 때. 지금도 콜커타, 캘커타라고 하네. 캘커타. 여기가 옛날에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벵골이 무역으로 번성할 때 그런 지역이야. 근데 여기를 원래 인도 사람, 무슬림들이든 힌두교도들이든 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영국령 인도 제국일 때. 요 시절에 좀 돈 좀 만지고 사업 좀 하고 무역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무슬림이든 힌두교도든 간에 다 벵골에 있는 거야. 다 벵골에. 부유한 지역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국이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 갈라쳐서 지그들끼리 이 돈 되는 지역에서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을 나눈 다음에 갈라친 다음에 얘네들끼리 싸우게 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영국이 끼어들면서 이간질하면서 그러면 무슬림들은 영국이랑 편을 먹으려고 하고 힌두교도들도 영국이랑 편을 먹어서 저 무슬림들 공격하고 싶고 무슬림들도 영국이랑 편을 먹어서 저 힌두교도들을 공격하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갈라치기를 한 거죠. 갈라치기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옛날 지도입니다. 이게 1909년에 영국이 지그들이 먹고 있던 영국령 인도 제국을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영토가 현재의 영토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냥 영국이 지그들이 먹고 있던 그 영국령 인도 제국 전체를 그냥 표시해 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 이 초록색은 무슬림이 많은 지역, 노란색은 불교가 많은 지역으로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땅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종교로 나눈 겁니다. 종교로. 근데 지금 벵골 어때요? 여기가 벵골이야. 여기서부터 벵골이야 다. 근데 여기가 지금 힌두교도가 바글바글하고 힌두교도가 요렇게 지금 이쪽으로도 있죠. 지금 이렇게. 근데 무슬림들은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또 요런 지역인데 또 경제도 괜찮았던 지역이에요. 복잡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야. 이런 지역을 벵골 분할령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자마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 벵골 분할령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이 쌍으로 영국한테 개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난하냐고. 왜 여기만 힌두교도가 쓰고 왜 여기만 이슬람이 써야 되냐. 우리가 여기를 더 차지하고 우리가 여기를 더 차지해야지 하면서 쌍으로 싸우는 것도 있겠으나 이 분할령을 굳이 구태여 만든 영국한테 화살이 더 가요. 그래서 영국이 미안해 분할령 철회할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요. 간 좀 본 것 같더라고.
생각처럼 안 됐던 거죠. 좀 그랬던 거죠. 자, 어찌되었든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내내 지금의 파키스탄, 영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땅을 다 헤쳐먹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결국에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거를 독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독립이 된 이후의 땅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미얀마는 일단은 빼고요. 인도와 파키스탄만 볼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은 처음에 파키스탄이란 국가가 독립될 때는요, 순수한 이슬람을 위한 국가를 세우자 하면서 파키스탄이 생긴 겁니다. 인도는 힌두교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갑작스럽게 얘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영국령 인도 제국에 565개나 되는 토후국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영국이 이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먹었어도 이 토후국들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영국이 독립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도 이 토후국들이 남아있던 겁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근데 갑자기 이제 파키스탄 정부라는 애들이 군대 땅크 총칼 들이밀면서 야, 지고 싶어? 파키스탄으로 올 거야 안 할 거야? 파키스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인도도 총칼 들고 들어가서 땅크 몰고 가가지고 야, 토후국 너 왕 나와봐. 너 인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저런 식으로 이제 토후국 정리가 이제 그때 가가지고 막 되는 거야. 막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어. 반협박식으로 이제 파키스탄 영토가 획정되고 반협박식으로 인도 영토가 획정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카슈미르 요쪽 있죠, 요쪽. 요 인도랑 파키스탄 요 국경 지역이 옛날부터 국경 분쟁이 지금까지도 막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지역인데 요 펀자부주 바로 위에 보면요, 여기 애매한 땅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요 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애매한 지역 보이세요? 뭔가 점점점점점점 점이 졸라 많아. 카슈미르입니다. 여기가 카슈미르. 그 외에도 옛날에 더 있었는데 거기는 좀 획정이 됐어요.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거기는 일단 좀 정리가 됐어. 여기 카슈미르가 이제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야, 여기까지만 파키스탄 니네가 먹고 여기까지만 인도 니네가 먹고 여기는 또 중국이 먹고 이런 식으로 딱 쇼부를 쳐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100%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나중 가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입이 돼서 인도 니네가 이 카슈미르의 63% 먹고 파키스탄 니네는 37%만 먹어 하면서 중재를 해서 정리가 됐지만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유엔이 정한 걸 납득을 하겠어?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아직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랑 인도는 사이가 더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우리는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파키스탄과 인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 지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뭐고? 이거는 또 뭐죠? 이 빨간색 뭐야 지금?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자, 원래는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파키스탄, 여기를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월경지라고 하죠. 월경지. 원래의 본토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땅, 거기를 월경지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둘 다 파키스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지금 이 동파키스탄이었던 현재는 방글라데시인 이 방글라데시의 영토가요 14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14만 8천이에요. 이게 영토가 안 넓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남한의 더블도 안 나. 더블도 1.4배밖에 안 되는 1.5배 막. 근데 지금 인구가 1억 7천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 서파키스탄은 79만 6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몇 배예요? 당시 동파키스탄의 5배가 넘는 겁니다. 면적이. 근데 인구를 볼게요. 1960년대 인구입니다. 인구가 더 적어요. 영토가 5배 이상인데 인구가 동파키스탄보다도 적었던 거예요. 이게 1960년대야.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더 적은 거예요, 저 지역이. 근데 인구가 더 적은 지역인데도 모든 파키스탄의 중심지는 중앙행정이고 뭐고 다 중심지는 여긴 거예요. 게다가 이 동파키스탄 이 지역은요, 옛날부터 단어도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같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네는 파키스탄이다 이거인 거예요. 같은 종교를 믿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우리는 독립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1971년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래서 현재의 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독립이 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71년 이후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독립되는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요, 진짜로. 일단 방글라데시도 본인들이 독립하려고 그 독립혁명, 안 좋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파키스탄이 군대를 몰고 이제 어렵게 가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여기에 인도가 개입을 합니다.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서파키스탄이 이제 군대 몰고 가서 진압을 시도하는데 인도가 갑자기 개입을 했다. 애초에 이 방글라데시 독립을 하려는 세력들이 인도랑 같이 협력을 하던 게 있대요. 옛날에는 물론 사이가 개 들어올 때죠. 옛날에 영국령 인도 제국일 때는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의 엄청난 그 갈등이 있던 지역이지만 막상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려고 할 때는 인도가 도와줬다 이 말이요. 참 아이러니한 지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갑자기 파키스탄 중앙군대 대 인도 플러스 방글라데시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러우 전쟁만 얘기할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참 아이러니한데 이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지금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입니다. 그죠? 10개월 전쟁했는데 많이 보면 3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300만 명 이상. 이 전쟁이 길지도 않았어요 지금. 러우 전쟁도 죽은 사람 안타깝긴 한데 자기들이 관심 없는 나라에서 몇백만 명 죽은 거는 관심도 없어요. 막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자, 이렇게 방글라데시가 이제 인도가 개입하니까 파키스탄도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수부수하게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이 되나? 아닙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자, 이게 1950년대 이후의 지도예요. 보면은 어때요? 지금 꼬라지 중국, 티베트, 파키스탄, 이제 방글라데시가 될 예정이지만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련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방글라데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에 미국이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밟고 파키스탄만 밟으면 바로 여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파키스탄이랑 관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당시에 소련을 견제하려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서 파키스탄하고만 소련이 친해지면 X대잖아요. 진짜 끝이잖아. 그래서 미국이 이 파키스탄에 공을 많이 들여놨었어요. 그리고 1970년 되면 미국이랑 중국도 관계가 꽤 나쁘지 않을 때예요. 언제야? 이때 아닙니까? 이때 1970년 되면 이제 한창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좀 더 괜찮게 만들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랑도 파키스탄이랑도 관계가 괜찮을 때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또 아이러니하게 인도랑 사이가 괜찮습니다. 미국이. 그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근데 저 때는 참 아이러니했던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방글라데시 독립할 때 인도가 도와줬댔죠? 그러자마자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이 벵골만으로 끌고 와서 야, 인도 니네 짜져 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니네가 뭔데 파키스탄의 이 지역을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시켜주려고 해. 짜져 이 새끼야 라고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몰고 왔었어요. 당시 상황이 뭐야? 자,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인도의 상황이 뭐예요 당시 그러면? 뭐야 이거? 감수성 있게 이제 이해를 합시다 좀. 감수성, 인도인지 감수성 씹어졌습니다. 자, 인도가 느꼈을 그 감정 우리 진짜 잘 느껴봐야 돼요. 잘 느껴봐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세계사는. 자, 인도의 감정 당시 어땠겠어요?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소련이랑도 경쟁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국가 미국이 야, 인도 니네 짜져. 전 세계 초패권 국가라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인도를 왕따 시키려고 하고 중국이랑 친한데 파키스탄이랑도 친하다고? 인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중국과 파키스탄이랑 미국이 친한데 우리 인도한테는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서 위협을 해? 뭐야 이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인도가 소련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인도가 공산주의라서 좋았다라기보다도 인도도 소련이랑 관계를 맺고 파키스탄이랑 중국 같은 나라로부터 자기들을 방어하고 싶었던 겁니다. 소련이랑 중국이 무조건 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아무리 같은 공산주의 국가더라도 중국이랑 소련도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같은 뭐 미국처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다 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다 빼고 보세요. 빼고 그냥.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련만 믿고 우리가 설칠 수도 없다 지금. 미국이 이미 파키스탄에 개입을 해가지고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아프간을 뚫고 파키스탄까지 뚫고 우리 인도를 도와주러 오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 인도가 안보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에 처해졌을 때는 우리 인도가 소련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 그러면 남은 건 하나다. 핵. 남은 건 핵밖에 없다. 우리의 안보, 인도의 안보를 지켜내려면은 핵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련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미국이랑 국가도 지금 파키스탄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고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말로 현실적인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핵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미 인도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해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거나 수소폭탄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수소핵 폭탄이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1964년. 핵무기가 아니에요. 핵실험과 핵무기 실험은 다릅니다. 일단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농축우라늄 아니면 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천적인 이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성공이 됐다라는 거구나. 이게 64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핵실험에도 성공해요. 67년도에. 수소랑 핵을 이제 결합한 폭탄이죠. 이거는 실험입니다. 핵무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핵무기랑 핵실험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가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건 1974년입니다. 이 실험 이름 뭔지 아세요? 미소 짓는 부처예요. 미소 짓는 부처 씹어졌습니다. 미소 짓는 붓다. 미소 짓는 붓다. 부처 실험에 성공합니다. 74년이에요, 이게. 자, 지금 근데 요거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도가 핵실험하는 거를 과연 미국이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개난리를 칩니다. 별말을 다 했어요, 미국도. 미국도 별말을 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여기로 와봅시다. 파키스탄. 우리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인도 얘네랑 우리 파키스탄이 굉장히 사이가 더러워. 근데 얘네가 핵무기를 개발했대. 우리 파키스탄도 개발해야 된다. 파키스탄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개발해야 돼. 인도가 개발 성공했으니까 진짜 된 거다. 이거는 인도한테 이제 앞으로 함부로 개기기만 하면은 진짜 핵 날라올 수도 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 국가, 우리랑 사이가 더러운 국가가 핵 개발을 하면요, 자기들도 핵 개발을 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72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바로 만들지 못해요. 파키스탄이 기반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72년에 핵 개발 시작하는데 1998년 돼서야 개발에 성공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72년과 98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 일단 개지랄을 합니다. 개지랄을 해요. 만들지 말라고. 당시 그 파키스탄 대통령이 부토 대통령이었어요. 부토 대통령. 이 당시에 파키스탄 부토 대통령인데 요때 그 헨리 키신저 아세요?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 굉장히 똑똑한 옛날 이제 국무장관이죠. 그죠? 헨리 키신저가 야 부토 너네 계속 지금 핵개발 계속하면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 다음 진짜 부토 대통령이 나중에 쿠데타를 당하고 사형을 받아서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사망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음모론이 있어요. 근데 뭐 음모론이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어차피 이 양반 죽고 나서 핵개발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핵개발합니다. 파키스탄은. 일단은 파키스탄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 이후에 미국이 협박하니까 우리 핵개발 안 해요. 우리 미국한테 계속 협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뒷구녕에서 몰래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를 미국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새끼들 핵개발 계속 하고 있었어 이거? 이 새끼들이 미쳤나 진짜 이거? 근데 미국이 이걸 내버려둬요. 왜?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지도를 볼게요. 요게 뭐야 지금? 소련이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친소련 정부를 만들어내려고 난리를 쳐요. 여기가 친소련이 확정적으로 되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그죠? 소련이 여기만 뚫으면 이제 여기로 나올 수 있어요. 인도 바로 앞에. 이 아라비아 바로 코앞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네가 만약에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된다. 파키스탄이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은 반대로 말하면 친소련 국가가 파키스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에게 엄청난 안보적 위기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안보적 위기예요.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파키스탄을 구워 삶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당시에. 이 타이밍이 적재적소가 돼가지고 파키스탄의 핵개발이 뒷구녕에서 몰래 하던 거를 미국이 그냥 눈 감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란이랑 파키스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죠?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미 이란은 1979년 이후에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은 엄청난 반미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또 남은 게 하나예요. 어디야? 여기야. 또 파키스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미국이 전초기지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파키스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또
내버려둡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미국이 얘기를 해요.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그 무장단체랑 파키스탄이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파키스탄한테 얘기해. 야, 땅 좀 빌려줘. 너네 아프가니스탄 그 안에 있는 무장단체랑 파키스탄 니네들 사이 좋은 거 아는데 땅 빌려줘.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형아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 볼 일 많아. 너네 여기 기지 안 빌려주면은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릴 거야. 길터 해서 파키스탄의 군부대와 공군기지와 그런 여러 전쟁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파키스탄이 다 내줍니다. 또 파키스탄의 핵 개발이 한창일 때죠. 핵무기로 이미 그 핵실험에 성공을 했을 때고, 그죠? 저때 2001년이면요 파키스탄이 핵 개발에 성공한 거에 3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창 파키스탄이 핵 개발할 때 미국한테 필요할 때는요 아무 말 안 해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일하래요. 이제 필요가 없어졌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한다 그거를. 그것도 참 신기해. 근데 저 뭐라고 하는 것도 미국도 북한한테 하듯이는 못하는 게 시들도 내버려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로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남아시아 쪽에 그 지역에 뭐 평화를 계속 훼손한데 뭐 말은 하는데 딱히 뭐 적극적으로 막 난리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이걸 이해했어. 파키스탄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인도는 왜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도가 미소 짓는 부처 1974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인도가 저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드립을 계속 칩니다. 이 드립을 계속 쳐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한데 이게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할 말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핵무기는 국제평화를 위해 절대로 무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는 이 핵무기를 무기가 아닌 평화적 핵사용을 할 것이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파키스탄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어떤 위협이 되는 국가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를 무기로서 내일 당장 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고 핵 개발을 안 할 것이다. 우리는 1982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현상 유지만 하고 핵 개발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이런 드립을 쳐요. 그러니까 핵무기도 이제 물론 뭐 그렇게 극단적인 뭐 차세대 핵무기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미사일이든 뭐든 간에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농축우라늄을 좀 더 많이 넣든가 아니면 플루토늄을 더 많이 넣든가 경량화 소형화를 해가지고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든가 뭔가 갱신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판 핵무기 개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도는 현상 유지만 할 거다. 더 이상의 핵 개발은 안 할 거다. 라는 그 드립을 쳐요. 근데 이거 드립 치자마자 몇 년 가지도 못합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한창 핵 개발할 때 아닙니까? 파키스탄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면서 30년 동안 핵 개발 오지게 하잖아요. 파키스탄 핵 개발한다는 소문 듣자마자 죽어라 또 핵 만들어 인도가. 그러자마자 미국이랑 일본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장난하냐 니네 더 이상 핵 개발 안 한다고 말 드립 치자마자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개발하고 앉아있냐고. 바로 경제 제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경제가 힘들었어 80년대에. 그래서 경제 제재를 막 가하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웠지만 자 근데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엄청난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91년 말 사라집니다. 증발해요. 전 세계에서 사라져버려. 1991년 이후부터는 이제 전 세계의 초패권 국가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이 짱 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요 미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내부의 외교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 할 때쯤입니다. 그때쯤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앞으로 향후 동북아의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국가인 게 분명하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구상하던 게 뭐냐?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자, 미국이 여기 있어요.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 여기 있고 필리핀이 여기 있고 비엔남, 베트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왜? 지금 잘 보세요 한번. 중국이 기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2005년 7월에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인도 총리를 만나서 인도 니네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핵 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 말이 핵 에너지지 결국에는 핵탄두라던가 이런 거 만드는 거에도 도움될 수 있고 플루토늄 같은 것도 더 생산할 수 있는 거 도와준 겁니다. 저거 너네들 인도 원자력 발전소 핵 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 너네들 이제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인구도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 그런 거 우리 미국이 이제 프로그램 여러모로 기술 지원 다 해줄게. 그리고 인공위성 기술 같은 것도 너네들 이제 미사일 발사체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어.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미 2005년부터 요거를 둘 다 미국이 인도를 도와줘요.
요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인도의 핵무기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이제 굳이 인도에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구지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국제정치 전문가들 중에 요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을 미워하고 그리고 중국과 쌩까도 상관없어하고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정부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아주 뿌리 깊게 저 세 가지가 박혀 있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대한민국의 핵개발도 용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예요. 중국이란 국가를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중국이 자꾸 사드 보복하고 막 경제적으로 아니면 압박하고 막 짜증나는 짓을 해도 역사 왜곡을 하고 해도 우리가 중국이랑 아예 쌩 까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역업을 하고 중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망하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얘기만 딱 들으면은 지금 인도가 이런 게 용인되는 이유가 대부분 요런 것 때문이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도는.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 되게 싫어해요. 인도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몇십 년째 지금. 그래서 이런 국가기 때문에 인도를 미국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를 신뢰하는 거는 인도는 죽었다 깨라도 중국을 좋아할 리가 없다. 중국에 친화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 인도는. 미국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핵개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용인하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에 천연가스 어마무시한 양 사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까지는 틀어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중국과는 안 좋겠지만. 그리고 말이 인도도 중국이랑 사이 안 좋지 뒷구녕에서는 중국이랑 무역 다 해요. 정서상 인도 내부의 국민들의 정서상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인도 정부도 중국과 무역이나 경제적인 것까지 다 쌩깔 생각은 없어요. 이런 걸 또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반중 정서가 더욱더 자극되고 잠식되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아예 중국이랑 쌩까고 미국 편에 서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무기가 용인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그게 맞기는 맞아요. 다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경제적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후폭풍을 어마무시하게 받아버리면 글쎄요. 사드 보복 당했을 때 우리나라 솔직한 얘기로 겉으로는 중국 욕했지만 중국 사람들 여행 안 와가지고 이거 진짜 경제적으로 절단 날 것 같다라는 앓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기도 어렵고 오늘도 결국에는 간다 하고 또 얘기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정답을 내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겸손해야 돼. 배우면 배울수록 정답을 내리기가 정말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심사숙고해서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 무슨 시정잡배 마냥 그냥 깃털보다 가벼운 주댕이로 툭툭툭툭 뱉으면서 그냥 정답이랍시고 막 뱉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주 경솔한 짓거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전 국민이 골똘히 머리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겠어요. 그죠? 끝! 인생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간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